안녕하십니까. 서울 마디세상병원에서 무릎과 스포츠의학을 담당하고 있는 조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 중력이 무릎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리 모양을 한번 쭉 뻗어서 보면 이렇게 주먹 하나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무릎은 붙었는데 발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남자분은 특히 군대에서 살아날 때 자꾸 무릎을 붙이라고 하는데 나는 전혀 붙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휜 경우에는 체중 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주에 있다라면 무중력으로 걷게 되겠죠. 그러면은 무릎의 모양과 관계없이 무릎에 일정한 부하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지구 중력을 받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릎이 O다리냐 X자냐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만큼 내 무게를 곱한 만큼의 무게가 가해지게 되기 때문에 무릎 모양은 중요합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다리를 보시면은 고관절로부터 발목으로 내려오는 일직선이 보이십니다. 이게 무릎을 지나는 선이 정가운데로 내려오고 고관절, 무릎, 발목을 지난다 해서 HKA 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엑스레이 선을 그어봤을 때 어디로 내려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WBL이라고 웨이트 베어링 라인, 체중 부하 선 이렇게 부르는데요. 중간의 사진을 보시면은 체중 부하 선이 무릎의 안쪽으로 치우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각도를 재보면 HK선이 7.5도 정도로 우리가 된 게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체중 부하가 되는 선이 무릎의 상당히 안쪽으로 치우쳐져 내려요. 그래서 사실 무릎에서 벗어나 있죠. HKA는 13도 이상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력을 이런 식으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중력을 버티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들고 몸 안에 붙이고 있으면 편합니다. 밖에 있는 물건을 버티려면 힘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것처럼 다리가 휘어 있으면은 이제 중력 가속도 때문에 체중이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무릎에서 잡아 끌어당겨야 되는 힘까지 가해지기 때문에 무릎을 지탱해주는 그 관절에서 부하가 유독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체중 부하가 내려오는 선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수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이후에 같은 환자분들 사진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로 보내거나 비슷하게 약간 바깥쪽으로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체중 부하선의 변화를 줬을 때 그 환자의 코스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있고, 제가 여러 동영상에서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무릎에 근위경골 절골술이 필요한 경우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상투적인 말입니다. 70세 이하, 그럼 15살도 하란 말이냐, 무릎 내반이 5도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냐, 3개월 이상, 3개월이 안 되면 수술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면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 이제 결국 의료보험에 우리가 조건이 뭐냐라는 거를 나라에서 정해놓은 부분이고, 이걸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주로 수술 받는 게 50에서 60대, 내가 70이 넘었는데 근위경골 절골술을 받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신데, 사실은 아버님께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뼈가 잘 안 붙는 경향도 있고, 이제 수술을 목발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50대에서 60대에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릎 내반 변형이 8도에서 9도 이상, 한 4도나 6도나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각도가 덜 할 경우에는 중력 가속도가 받는 힘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는 8도나 9도에 비해서 훨씬 작겠죠? 그럼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좀 8, 9도 정도 각도가 더 휜 분들이 수술에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5, 60대인데 다리가 휘었어, 이런 것만으로 수술하느냐, 그러진 않고 이미 주사나 약물 등을 치료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고 이대로 계속 가면 나중에 인공관절이 예상된다고 의료진이 충분히 판단될 때 수술을 한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근위경골 절골술의 어떤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연골이 안 좋거나 우리 무릎에 관절 연골이 결손이 있거나 이럴 때 그 무릎 앞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전에는 병원에 가면은 무릎을 이렇게 서서 찍지 않고 그냥 무릎만 찍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웬만한 규모의 병원 가시면은 아마 서서 이렇게 다리 길이 전체를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를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이런 개념인데, 나무만 너무 바라보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거죠. 또 무릎 안에 반월상 연골 파열이 심하거나 후방근 파열이 있거나 아니면 관절 연골 결손이 심하거나 관절 연골 결손이 심해지면서 오는 괴사나 박리성 골 연골염 같은 경우에 무릎 모양이 해결되지 않고 이 병면만 해결하면은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아버님, 어머니께서 내시경으로 뭔가 수술을 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 다리도 휘고 물도 차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 수술 전에 다리 모양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되지 않고 무릎 앞만 사실은 본 경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병변들이 있을 때, 예외의 경우는 있겠지만 무릎 안에 한쪽에 국한된 병변이 있을 때는 다리 모양을 해결하지 않고는 병변 자체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위경골 절골술을 통해서 다리 모양을 잘 변화시켜 주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다리만 휘어 있고 무릎 안에 병변이 없다라면 그냥 지켜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증도 없고 물 차지도 않고 기능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면, 특히 나이가 젊거나 건강한 분이라면 근위경골 절골술이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경과를 봐도 됩니다. 하지만 무릎 안에 병변이 있는 경우, 특히 반월상 연골판이나 관절 연골 마모나 결손이 있거나 줄기세포와 같은 수술이 필요한데 다리 변형이 동반되어 있다라면 꼭 근위경골 절골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하지 않고 그냥 들 경우에는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져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피하고 싶은 인공관절 치환 수술이 빨리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명이 오게 됩니다. 무릎 안에 병변이 있고 무릎에 변형까지 동반되어 있다면 꼭 근위경골 절골술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구에 살기 때문에 근위경골 절골술은 꼭 염두하셔야 됩니다.